가치주가 때가 돼서 군을 이뤄가지고 크게 올랐던 적은 있었지만은 특정 세력이 개입해서 이렇게 급격히 오른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사고 팔고 했는지 그렇죠. 아니면은 뭐 진상규명도 필요해요. 주가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타겟이 됐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고, 많이 했었더라면 뭐 제도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없었던 것 같아요. 없죠. 가치주가 때가 돼서 군을 이뤄가지고 크게 올랐던 적은 있었지만은 특정 세력이 개입해서 이렇게 급격히 오른 건 처음 본 것 같아요. 대부분 말씀대로 대부분 이제 재료가 있는 기업이라든지 허위 소문을 유포를 해서 저가에 매집을 했다가 소문을 퍼뜨리면서 이제 팔고 나오는 전략이었잖아요. 뭐 2차 전지 사업이 진출한다든지 뭐 새로운 뭐 신약을 개발했다든지 이런 이유인데, 이렇게 좀 엄청 싼 가치주를 이렇게 대상으로 이렇게 작전을 한 거는 뭐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본질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내재 가치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게 이제 가치주의 개념인데, 내재 가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세 가지 요소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자산 가치 대비 싼 주식들 저 PBR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 PER 수익 가치 대비 싼 주식일 수도 있고, 미래 성장 가치가 엄청 높은데 지금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낮은 가격에 그래야 되는 게 성장 가치주인데, 보통 평균 PBR이 이제 1배 정도니까 우리나라가 0.5 이하면 이제 가치 영역에 있다고 볼 수 있고, 0.2, 0.3이면 굉장히 싸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PER도 우리나라 평균이 11배니까 한 뭐 5배 정도면 충분히 가치 영역에 있는 거고, 그 중에서도 뭐 2배, 3배짜리는 절대적인 가치주 영역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예를 들면 PER이 3배인데 3배 올라가서 PER이 9배가 됐지만 그 기업이 뭐 배터리 사업에 진출해서 어떤 성공적인 결과물이 나오면 이제 멀티플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건 20배, 30배 줘야 된다 하면 그때부터 성장주로 이제 분류가 돼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딱 하나는 이제 유통 주식이 적으니까 가볍잖아요. 움직이기가 편하고, 주식이 쉽게 움직이니까 조금만 사줘도 주가가 오르니까 이제 상장 주식이 많고 거래량이 많고 유통 주식이 많은 주식은 매물이 많이 나올 거니까 움직이기가 힘든데, 다소 시가총액도 적은 편이고, 그다음에 대주주 지분이 높고 유통 주식이 적기 때문에 쉽게 움직일 수 있다는 특징들이 있어요. 다 거래가 극히 잘 안 되는 주식입니다, 대부분. 결국 이 세력들도 그걸 털어야지 자기네가 이제 수익을 챙길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이런 종목들은 거래가 없잖아요. 그럼 근데 뭐 어떻게 빠져나와요? 주가가 올라가니까 거래가 많이 됐어요. 10,000원 할 때는 몇만 주 안 되다가 3만 원, 4만 원 가니까 수십만 주씩 거래가 됐잖아요. 뭐 거래를 의도적으로 일으켰는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사고 팔고 했는지 그렇죠. 아니면은 뭐 진상규명도 필요해요. 정확히 어떻게 된 건지, 이 뭐 다단계식이나 이게 폰지성이라면 실제로 그게 좀 불법적으로 행해진 건지 아닌지 그런 조사가 더 필요한 것 같고, 그 내용을 좀 더 봐야 될 거는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극히 비정상적인 형태니까. 대부분 다 비슷해요. 일단 PBR이 굉장히 낮고, 대주주 지분이 한 60, 70% 되고, 기관 투자가 많이 안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제가 한투밸류에 있었을 때는 꽤 들고 있었던 종목도 있었겠지만 그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대부분 해소됐을 거고, 그리고 PBR만 낮은 게 아니고 돈도 꽤 잘 버는 기업도 꽤 있고, 그리고 재무 구조가 다 탄탄해요. 누가 들어도 우량한 기업들 꽤 포진해 있고, 다 공통적인 특징 같아요. 거래가 아주 안 되는 것도 더 많이 올랐고, 보니까 뭐 10배 오른 것도 있고, 보통 5배 오른 것도 있고, 조금 오르다 만 것도 있고 하죠. 중간에 보면. 근데 점점 보면 규모가 적은 거에서 큰 쪽으로 점점 가는 느낌을 좀 받았고, 그리고 좀 지주사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 같고, 지주사가 아니더라도 뭔가 지주사 격인 기업들, 예를 들면 뭐 다우데이터나 세방이나 뭐 공식 지주사는 아니지만은 지주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룹의 핵심 기업이잖아요, 다. 그리고 뭐 지주사도 꽤 있었고, 그런 걸로 봐서는 나름 괜찮은 종목들인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 그 오르기 전 기준으로 보면 충분히 투자할 만한 이제 훌륭한 가치주였다. 상승하기 전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다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하나하나 따져서 다른 게 아니고, 그리고 재료가 없다는 거 대부분.
대부분 다 아무 이유 없이 올랐다는 가장 큰 특징은 그러니까 소외돼 있고 알려져 있지 않은 주식들. 그러니까 레포트가 거의 없어요. 근데 사실 뭐 가치 투자로 하는 거는 이제 싼 가격에 사서 가치 이상으로 올라갈 때 매도를 해서 수익을 취하는 전략인데 계속 이렇게 10,000원에 산 건 좋은데 20,000원에도 사고 30,000원에도 사고 40,000원에 샀다 이런 거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10,000원에 산 사람은 좋은데 그럼 마지막에 산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죠. 그게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고 소통도 많이 하고 IR이나 PR을 많이 했었더라면 주식이 어느 정도 제값을 받고 있을 거기 때문에 덤벼들지 못하죠. 주가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타겟이 됐다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원래 이제 가치 투자의 대상이 되는 거는 가격과 가치의 갭이 많이 벌어진 종목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 갭이 벌어지는 이유는 다양할 거잖아요. 뭐 사이클도 있고 뭐 성장주 사이클인데 뭐 가치주가 못 오르는 수도 있는 거고 지난 한 7, 8년이 그래서 왔었고 근데 그 외에 보면 이제 어떤 일시적인 기업 실적의 악화라든지 그다음에 뭐 시장의 오해, 편견, 무관심 그리고 알려지지 않아서 거래가 안 돼서 뭐 외국인이 팔아서 기관 투자가 팔아서 뭐 이런 등등 수급적인 측면 이런 걸 보는 건데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저평가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기업이 안 알려져 있다가 뭐 좋은 레포트가 나와가지고 알려지면서 급등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거를 사전에 미리 기업들이 열심히 홍보를 하고 IR도 하고 어떤 기업 가치나 주주 가치를 제고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노력을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게 너무 저평가된 상태로 오래 방치되어 있는 거는 그래서 그런 게 타겟이 됐던 거죠. 네. 이게 좀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어려운 부분이에요. 파생 상품을 건드리게 되면 뭐 공매도 부분도 있고 사실은 뭐 외국 같은 데 보면 레버리지 뭐 10배도 있고 콜옵션, 풋옵션은 수십 배잖아요, 레버리지가. ETF도 뭐 두세 배짜리 인버스니 뭐니 레버리지가 많이 있는데 이게 기존에 이게 CFD가 10배였잖아요, 원래는 수년 전에는. 근데 그거를 미리 알아차리고 사전에 당국에서 어쨌든 좀 수위를 상당히 낮춰놓은 상태라서 제도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투자자 자체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상품이라 하는 거는 어떤 수익 창출에 다양한 기회를 또 제공해 줘야 되는 게 금융기관의 역할인 거잖아요. 근데 뭐 이거를 다 막아버리면 순기능이 또 너무 역기능만 생각하다 보면 순기능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도적인 이제 뭐 보안보다는 사전적인 교육이라든지 뭔가 좀 이 상품이 이제 얼마나 위험한 거라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매매를 하면은 사실은 큰 문제가 없지 않은가. 사실 가치 투자의 창시자이신 우리 벤저민 그레이엄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투기는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정투기를 해야 된다면 해라. 그러나 여유 자금으로 하고 절대로 빚을 내서 하지를 말아라. 그리고 반드시 정신 바짝 차리고 두 눈 번쩍 뜨고 해라. 투기를 할 거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게 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치 투자의 가장 큰 단점은 지루하다는 거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뭐 빨리 걸릴 수도 있겠지만은 가치와 가격의 괴리가 언제 메워질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형태로 메워질지도 아무도 알 수가 없고 사실 가치 투자의 전설이라는 트위디 브라운이라는 투자 그룹이 있었는데 정말 철저한 가치 투자를 하는 회사예요. 근데 그 회사가 이제 그들이 투자했던 기업들이 언제 수익이 났나를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총 보유 기간 중에서 한 2에서 7% 사이에서 수익이 났대요. 한 예를 들면 10년을 들고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6개월 동안 주식이 한 몇 배 오르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언제 오를지 진짜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고 어떤 형태로 발현이 될지도 모르고 저도 한 30몇 년 이 업에 종사해 왔지만은 진짜 너무나 많아요. 어떨 때는 뭐 이제 M&A 뭐 가족끼리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주가가 한 5배 오른 것도 봤고 누가 공개 매수해서 오른 것도 봤고 갑자기 뭐 10,000원짜리 주식이 배당을 5,000원에서 주가가 뭐 2배 오르는 것도 봤고 너무 많거든요. 정말 이제 장기적인 안목으로 좋은 가치주를 투자를 했더라면 어찌됐든 간에 이상한 이유로 오르긴 한 거잖아요. 예, 긍정적으로 보면은 진정한 가치 투자를 한 분들은 팔고 나갔겠죠. 높은 가격에. 이제 모멘텀 투자를 이제 하게 되면 이제 비싼 가격에 사게 돼서 손해를 보는 거고. 그래서 그 본질은 항상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가치 투자는. 어쨌든 저평가된 가격에 주식을 샀다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근데 정말 놀라운 거를 보긴 한 거예요. 가치주가 이렇게도 오를 수가 있구나, 이상하게. 근데 어쨌든 이 사태를 겪으면서 느낀 점은 그래도 뭔가 가치가 있으니까 올랐구나. 네. 타켓이 된 게. 네. 근데 가치가 없었으면 타켓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또 하나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왜 이렇게까지 저평가돼 있었을까? 그런 기업들은. 네. 이 정도로 저평가돼 있지 않은 기업도 꽤 있거든요. 가치주 중에서도. 네. 그렇게 보면 어쨌든 뭐 주주 가치를 제고시키려는 노력이나 홍보나 IR이 좀 부족한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주식 한 주의 가치가 대주주가 갖고 있든 소액주 갖고 있든 한 주의 가치는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게 제일 좋은 투자 방법입니다. 기다림도 훨씬 지루하지 않고 그 사이에 배당도 많이 받고 주주 환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게 좀 핵심이 아닌가.